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심상치 않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 두 번째,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한번 오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지금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께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2024년 쇼킹 부동산 전망 기억나시나요?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1분기 때 약세가 나타나다가 2분기 때, 3분기 때 상승, 4분기 때 금리 인하 흐름에 따라서 시장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분기 때 저희가 약세, 일시적인 침체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원래 겨울이 비수기고 금리 쇼크에 따라서 시장 충격이 좀 약하게 좀 세게 온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그것도 2분기부터 끝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수세가요, 일부 랜드마크 단지 중심으로 몰렸던 것이 지금 3월 들어서부터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중입니다. 거래량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4월 4일 기준 3월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아파트 투미 기준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자, 서울특별시 거래량은 2,437건이고요. 경기도는 7,308건이 등록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거래량이 3,899건으로 2023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거든요. 자, 그때 거래량 추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작년 9월 4일날 8월 거래량이 2,247건이었습니다. 자, 현재 3월 거래량 추세 2,437건과 비교해보니 지금 3월달에 약간 더 많아 보이네. 어쨌든 거래량이 가장 많을 때와 비교해봐도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확정 데이터는 아니지만요. 자, 경기도 아파트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8월달 거래량이 9,984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얘 추세도 한번 볼게요. 9월 4일 기준 8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6,385건이었네. 자, 현재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봤더니 3월 거래량이 작년 8월 거래량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게 3월 중순 이후에 등록된 거래량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등록되는 이제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 수를 한번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한번 볼게요. 4월 2일 날, 4월 3일 날, 4월 4일 날. 자, 4월 2일은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일반적으로 등록된 데이터가 많습니다. 왜? 일요일하고 월요일이 데이터가 등록 안 돼서 한꺼번에 화요일 날 데이터가 등록돼요. 자, 서울특별시 봤더니 4월 2일 날 239건입니다. 그러려냐고 넘어가요. 문제는 그냥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었던 3일과 4일인데 193건, 189건이 등록됐습니다. 이거 많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3,000건대 거래량 할 때 서울 아파트 등록이 어느 정도 된다? 한 130건 내외에서 등록되는데 190건 가까이 등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경기도도 똑같습니다. 4월 3일 날 581건, 4월 4일 날 476건, 일반적으로 300건에서 한 350건 사이가 등록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강한 데이터가 등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랜드마크 단지 중심의 대단지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었고 가격이 올랐던 게 올해 1월달과 2월달이었습니다. 지금은요, 3월달 들어서부터 주변 단지로 그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의 힐스테이트 영통 12월 달에 거래가 6건이었다가 1월에 13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2월 달에 영통 아이파크 캐슬 2단지라고 옆에 있는 단지가 1월 달 거래량 3건에서 2월 달 거래량 7건으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영통 SK뷰라고 좀 더 규모가 작은 단지가 있습니다. 2월 거래 3건에서 3월 달 거래 9건으로 늘어나고 있더라. 한마디로 랜드마크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주변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영통 SK뷰에서 끝날까요? 더 연식이 오래되거나 좀 선호도가 낮은 단지로 수요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집을 팔려고 내놓은 분들은요,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1월 달에는 아무도 안 와. 집을 보러 안 와. 내놨는데 안 와. 근데 현재는 뭐 집을 보러 온다니, 뭐 누가 좀 깎아달라니, 뭐 이런 딜이 좀 오는 분들도, 오는 걸 느끼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요, 비역세권, 구축, 중소규모 단지에
더 많은 매수 문의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신축과 준신축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축과 준신축 중심의 좀 단지 규모가 큰 거 위주로 말씀드려서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도자분들 중에서 아마 5월, 빠르면 5월, 늦어도 한 6월 정도 되면은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일단 수요가 좀 붙는구나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럼 2분기, 3분기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오를까요? 솔직히 가장 어려운 전망이 집값이 어디까지 오를까거든요. 이건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이제 작용되기 때문에 뭐 집값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는 좀 맞추기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만 오를까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는 이제 금리를 베이스로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작년 3분기 고점을 터치를 많은 단지들이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일단 하반기 금리 인하 영향에 따라서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금리 인하의 횟수에 따라서 영향이 좀 달라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가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년 10월 달에 금리 쇼크 왔던 거 기억나시죠? 미국 국채금리가 15%가 돌파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일시에 3.7에서 4.4까지 올라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제한되면서 좀 침체로 다시 전환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겨울 비수기와 만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거 기대하실 때 같이 봐야 되는 게 국제 유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달에도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좀 이런 상황이 왔었죠.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 좀 올라가는 추세긴 합니다.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근데 약 85불까지 올라갔으니까 똑같은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 국제 유가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도 국제 유가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질 때 있었고 올라갔다 떨어질 때 있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게 예측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저희 쇼키부동산 목표는요,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의 정확한 상황을 전달드리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항상 막 부동산 시장을 체크하고 있을 수는 없으시니까 저희가 대신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다가올 변화를 미리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먼저 보시고 몇 달 뒤에 저희한테 본 영상을 내용을 뉴스로 체감하시는 게 저는 가장 보람지고 그게 목표입니다. 근데 제 목표가 이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 영상이 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영상도 그중 하나가 되겠죠. 지난 16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내 집 마누얼 좀 권해드린 지가 됐는데 그 사이에 한 70% 정도의 시청자가 이탈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시장 전망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로서 결과는 거의 추락세예요. 뭐 구독자 수나 조회수나. 그리고 이제 남아 계신 분들도 이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시려고 이제 보시겠지만 한 전체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80% 정도 분들은 상승 자체를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께 지금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리면 저도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언젠가 이렇게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뭐 제가 맞니 아니면은 또 다른 분들이 맞니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대단지 부동산에 몇 군데 가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실제 진짜 저희가 쇼키부동산 이야기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면 되거든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구한다든가 배우자를 만난다든가 그리고 저는 그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단순하게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또 부동산 현장 가보는 거하고 좀 느낌이 많이 다르실 겁니다. 한번 가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입니다. 자, 깜짝 발표가 됐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합산 기준이 현행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갔네요. 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얘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태아는 안 돼요. 자, 주택가액은 9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최대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입니다. LTV는 70%가 기본적으로 되는데 생애 최초는 80%까지가 되고요. 얘는 공적 모기지이기 때문에 DSR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장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SR이 적용이 안 된다는 점, 또 하나
대출 금리에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작년에 시행됐었던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적인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6%에서 최대 3.3%까지 적용이 되는데 우대금리 품목이 좀 다양해요. 대표적인 게 청약통장 가입 우대, 그래서 0.3에서 0.5%포인트를 낮춰줍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 받으실 거고요. 또한 출생 2년 초과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는 한 명당 0.1%포인트씩 낮아집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2%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외벌이 가구 분들은 뭐 2% 내외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소득요건 완화가 큰 변화를 줄까요? 뭐 영향을 일부 있겠지만 그게 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이 시장을 결정한다고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금리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유튜버인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시장은요, 대출금리 3.6에서 3.9% 사이에 어느 정도 수요가 유입된다는 게 약간 좀 컨센서스로 자리를 잡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신생아 특례 대출하고 나서 시장이 반등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시장 금리가 수요자에 맞는 수준까지 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시장 금리와 그 금리의 전망에 따라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아파트 1일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등록되고 있더라. 이것이 4월 들어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수요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어요. 랜드마크 단지 중심에서 일어났던 것이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준신축 단지, 좀 규모가 작은 단지여도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고축 아파트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작년 3분기 고점 터치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위협하는 것도 생길 거예요. 자, 그 이후엔 금리 인하가 중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시점을 확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하반기 인하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 차례 낮추냐 두 차례 낮추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소득 1.3억 이하에서 2억 이하로 자격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의 솔직한 현장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우리 동네는 그래. 아니, 우리 동네는 전혀 아니야. 부동산이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더라. 자,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저희 좀 시장을 좀 알려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4일 멤버십 영상에서는요, 자, 이번에 취득세 중과 규제가 완화가 됐죠. 그 규제 완화로 3가지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 1주택자분들, 2주택자분들 이 영상 보시면 큰 저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에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청약, 내 집 마련, 투자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